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16차 시 16번째 한국사 수업 시간인데, 아, 선생님이 계속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이게 지금 밀리네요, 선생님. 계속 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저번에도 이거를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복습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아까 그 앞 시간에 종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진도를 못 맞췄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한반도의 선사 시대와 고조선 부분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거 좀 심화 내용이니까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금만 살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말고 한번 배웠던 거니까 이제 슬슬 넘어갈 거고, 그리고 내용과 함께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나 그리고 중간 기말 시험, 내신 시험에서 쓰여질 각종 사료들, 사진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선사시대부터 가도록 하죠. 자, 선사시대 들어가면은 선사시대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역사로 쓰여진, 글로 쓰여진 역사시대 이전에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상적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죠. 역사 이전의 시대. 자, 그 시대는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석기시대, 그리고 금속기 시대로 나뉘죠. 석기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신석기, 금속기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죠. 이거 하나 빨리 보고 이 청동기 시대 바탕으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뭐였죠? 이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내용 구석기부터 봐야겠죠?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자, 시작 약 70만 년 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사용 도구가 중요한 거죠. 뗀석기 나왔다. 뗀석기 돌과 돌을 때려서 그거 나온 날카로운 부분을 사용하는 돌에서 떼어 나온 조각을 사용하는 걸 뗀석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뼈를 사용한 도구를 쓰는 거고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주먹도끼, 만능 맥가이버 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로 날카로운 돌로 동물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배를 가르기도 하고 그런 도구인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유물이었던 주먹도끼 되겠습니다. 주먹도끼.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날카롭게 해서 창 끝에 달아서 찌르는 창초기 역할을 했었던 순배 찌르개, 그리고 긁게, 이것도 가죽과 살을 긁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돌로. 자, 이런 구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돌과 돌을 때려서 돌에서 떼어내었다고 해서 뗀석기 유물이라고 합니다. 자, 뗀석기에 주먹도끼, 긁게, 쓴배 찌르게 이거 만약에 사료로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구석기 딱 찾으면 되겠죠. 자, 생활 모습 같은 경우에는 뼈도구와 뗀석기를 사용하여 제일 중요한 사냥과 채집 활동,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사냥하고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채집하는 활동을 했었던 시대가 구석기 시대죠. 자,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은, 사회 모습은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며 막 지은 집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 이런 데 거주하면서 중요한 거 무슨 생활? 이동 생활을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곳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서 사냥과 채집을 하기 위해 이 동굴 저 동굴을 돌아다니는 이동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평등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 내는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등했던 그런 시대가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죠? 자, 여기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평양, 상원, 거무모루 동굴, 경기, 연천, 저곡리, 충남, 공주, 석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구석기에서는 당연히 뗀석기를 사용했고 이동생활을 했었다. 이거 배웠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뗀석기 유적들, 유물들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면 이거 구석기구나 하고 구석기 맞춰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신석기 갑시다. 신석기. 그 전에 구석기 때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뗀석기 시대였다면 좀 더 발전한,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예리하게 갈아서 사용했던 간석기가 사용되었던 시대가 신석기 되겠습니다. 사용도구는 간석기 되어 있죠. 돌로 만든 괭이, 땅을 때려서 밭을 고르게 하는, 그리고 돌보습, 돌갈판 등이 있겠죠.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에는 나와 있죠. 갈돌과 갈판 여기 있네요. 이 갈돌이 있는 상황에서 위에 갈돌을 갈아서 예리하게 만들었던 게 신석기, 간석기 유적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토기를 제작하였는데 음식의 조리와 저장을 위해서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정확한 그림 봅시다. 빗살무늬 토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신석기 시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중요 키워드.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 나온다. 이거 아직 빨간색으로 하고, 농경이 시작되었다. 농경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과 동물을 키우는 목축이 시작된 시대가 신석기 시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아직까지는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서 먹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적게 가지고 계급이 높고 낮고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던, 생산해서 먹으면 끝이니까 아직까지는 평등한 부족사회 정도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전의 구석기 시대에 동굴에 살거나 막 지은 집이 막집에 살았다면 주거 형태로서 신석기에는 움집이라고 하는 형태의, 여기 나와 있죠. 동그랗게 움집터를 파서 가운데 화로를 두고 이렇게 나무를 활용해서 움집을 지었던 그런 시대가 신석기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복습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신석기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 가장 많이, 사진도 많이 나오고 사료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빗살무늬 토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하면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농경이 시작되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을 하였고, 아직까지 농경을 하였지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한 부족사회였다 알면 될 거고, 정착생활은 어디서 했다? 움집에서 했다. 사진 통해서 확인했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도구였던 정착생활을 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실을 뽑는 가락바퀴, 이 실을 깨워서 옷감을 짜는 바늘과 같은 뼈바늘, 그리고 이 뼈바늘을 사용했던 뼈바늘통 정도까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뼈바늘과 뼈바늘통, 가락바퀴 이런 거를 사진으로 준다면 이거 신석기구나 바로 빡 찾아야겠죠. 자, 이제 석기 시대를 지내서 이제는 금속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쌤,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라 그랬죠. 구리, 주석, 아연, 이런 거 합금 일정 비율로 합금을 해서 조 한다 그랬죠. 이거를 같이 끓인 다음에 이 거푸집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만약에 이렇게 돌을 만든다면 도끼를 만든다면 여기 이걸 부어서 식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드는 청동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석기처럼 아무나 만들 수 없었던 것이고, 그거는 나중에 연결돼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사용 도구 봅시다. 청동기, 청동으로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이런 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이 여기 있죠. 비파형 동검이라고 나와 있는 이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리고 아직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 청동은 돌보다 강하다, 무르다고 했었죠. 돌보다 물렀기 때문에 이 청동으로 돌을 때리면 청동검이 부러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사 지을 때 청동 농기구 사용하지 못하고, 청동은 농기구로 사용하지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석기인 반달돌칼을 사용하였다. 반달돌칼 경우에는 장난 많이 친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에서
다음 도구가 사용되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반달돌칼 주고 이거 석기네. 그러면 석기 찾아야지. 그래서 석기 딱 찾게 만드는. 하지만 반달돌칼은 석기지만 언제 사용되었다? 청동기 때 사용되었다.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잠시만 이거 좀 지우고. 좀 마음이 생님도 급해서 좀 말이 좀 너무 많이 버벅이네요. 자, 토기는 이전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 핏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토기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토기를 만들고 뭐 도자기를 만들 때 무늬가 있는 것보다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든 기술이에요. 힘든 기술. 이전에 빗살 무늬 토기라고 해서 무늬를 넣었던 토기를 만들었는데 시대가 발전하였다고 하는 청동기 시대에 뭐야 이제 무늬가 없다고 민달팽이처럼 없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민무늬로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좀 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민무늬 토기를 만들고 미송리식 토기라고 되어 있는데 미송리식 토기는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여기 민무늬 토기 보이죠? 민무늬 토기 아무 무늬가 없는 이런 민무늬 토기가 발굴이 됩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 이건 사진을 선생님이 모르고 안 넣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쨌든 이 우리 한반도 만주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청동기 유적과 함께 발굴되는 청동기 유물과 이런 비파연동검, 청동골, 반달돌칼 이런 것들과 함께 발굴되는 토기로서 청동기 시대에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는 일반 밭농사, 수수, 콩, 보리 이런 거 지었다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 무슨 농사가 지어졌다?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제일 큰 키워드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그전엔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생산해서 먹으면 끝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뭐가 생긴다?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 먹고도 남는 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고 잉여 생산물을 적게 가진 사람이 생기면서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의 선생님의 희망, 바람은 뭐라 그랬죠?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적게 가진 사람을 공격해서 빼앗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배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뭐가 발생했다? 여기 나오는 계급이 발생했다. 정복활동이 활발했다는 거는 여기 나오죠.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공격하는 거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했던 최초의 계급이 발생했던 시대가 청동기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사회재산은 이건 내 거다 하는 개념이니까 이건 잉여 생산물하고 일맥상통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배산 임수에 뒤에 산이 있고 아래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최적의 입지 조건, 여기서 바람도 막아주고 바로 물을 취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시대에 거주를 하게 되고 이 시대에는 자 고인돌, 돌놀무덤과 같이 여기에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생겼던 계급의 끝판왕 지배자, 피지배자 그렇죠. 자, 이런 지배자의 무덤이었던 고인돌, 돌놀무덤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들을 지배자의 무덤이라 생각할까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쓸데없이 높고 쓸데없이 무겁고 이런 거는 곧 권력을 상징해요. 권력을. 자, 권력이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시킬 수 있어야지만 높은 권력인 사람인 거죠. 고인돌, 돌 나르고 무덤 만들고 이런 거 진짜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백성들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높았다는 거니까. 자, 어쨌든 고인돌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청동기 시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만 좀 집어서 가면 이걸로 갈게요. 자, 청동기를 알 수 있는 유물, 유적 할 때 비파형동건, 청동골, 반달돌, 칼, 여기 나오는 고인돌, 덜놀무덤 이거 사진 주고 어떤 시대인지 찾는 거 첫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어떤 농사가 시작되었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세 번째 포인트는 계급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계급의 끝판왕 지배자, 피지배자가 있다면 계급의 끝판왕이 누구? 왕이 만든 국가가 탄생을 하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고 우리나라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청동기 시대까지 했습니다. 자, 사진 아까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이 만들어지기 위한 거푸집 여기에 청동독에 물을 붓는 거죠. 자, 그래서 청동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게 아까 말했던 반달돌칼 돌로 만든 농기구. 하지만 청동기 시대 때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보다 좀 더 만들기 어려웠던 민무늬 토기 그리고 지배자의 무덤이었던 고인돌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청동기 시대까지 있었던 주요 특징들 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랑 이거 배웠던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이제는 고조선과 초기 국가의 성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아까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이루어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고 남는 생산물 먹고 자 거기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을 하고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배자는 점점 성장하여 어떻게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공격해서 국가까지 만들게 되는 그 단계가 고조선 청동기 시대이며 그때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입니다. 알겠죠? 자, 고조선의 건국설화부터 봅시다.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하면서 고조선의 건국설화부터 보죠. 이거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삼국유사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던 어느 시대? 고려시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역사서 하면서 단군을 우리의 시초로 삼은 국가의 시조로 삼은 첫 기록이라고 했었죠. 자, 이게 아까 그때 배웠을 때 몽골 항쟁 이후 우리의 떨어진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원간섭기에 만들어졌던 게 삼국유사고 거기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죠. 옛날에 환인의 아들 이 환인이 하늘나라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나라를 지키고 있던 하늘나라를 다스리던 이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환웅이 계속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를 보면서 지상세계 다스리고 싶다. 인간세계 다스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하늘의 뜻을 알고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멀리 인간의 세상을 이롭게 할 만했다. 그래서 여기부터 중요하죠. 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내려가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느리고 역사 사료에는 풍백, 우사, 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하들을 다스리고 곡식, 형벌, 선악 등의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 여기까지. 자, 먼저 여기 바람, 비, 구름 뭐에서 가장 중요하죠? 바람, 비, 구름. 어떤 생활에서?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람, 비, 구름이. 자, 이렇다는 것은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와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말했다. 어쩌고 뭐 100일 이거 얘기 들었죠. 자,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곰은 잘 참아서 21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곰은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당군 왕검이다. 이가 세운 게 조선이다. 라고 삼국유사의 고조선의 건국설화, 건국신화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보죠. 자,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을 봅시다. 고조선의 건국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으로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이상 전에 5,000년 전에 기원전 2333년에 당군 왕검이 건국을 했다고 되어 있죠. 삼국유사에. 자, 이 당군 신화는 보죠.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사실 반영, 홍익인간 이념, 제정일치사. 와, 이거 무슨 말이야? 와, 자, 먼저 첫 번째 뜯어봅시다. 당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반영. 농경 문화 맞죠? 농경 문화 맞죠? 자,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제정일치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그런 거라고 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군은 종교적 지배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탱글이 설명했었죠. 이게 그쪽 우랄 알타이어족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무당을 뜻하는 용어였다는 거. 그리고 당군이라는 용어와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왕검이 하나로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조선의 왕이라는 걸 통해서 고조선은 제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홍익인간 이념,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테고. 자, 영역은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죠? 지정을 봅시다. 여기가 랴오허 강입니다. 랴오허 강. 한자로는 요하라고 하는데 이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비파형 동검, 고인돌의 분포. 우리나라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었던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란 거는 진짜 우리 문화권에서만 나오는 청동검이에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비파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됐던 지역은 우리 고조선 문화권이었다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이런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조선의 영토는 이만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북부까지 세력을 확대, 이 분포 영역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거 많이 나와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보고 고조선의 영역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장을 점점 해서 독자적인 관직, 상, 대부, 장군 이런 나라들과 이런 관직도 만들고 그리고 중국의 연나라와 접촉을 해서 그때 스님 설명했죠. 여기에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조선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 성장을 막기 위해서 연에서는 진계라고 하는 장군을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을 치루어서 고조선은 이 지역을 잃고 후퇴를 해서 사방 2,000여리를 잃었다라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남아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어쨌든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군 신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비파형 동검,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이 정도 영토를 차지하는 국가였구나라는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을 계속해서 독자적인 관직도 마련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탁자식 고인돌 아까 봤었죠. 비파형 don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 지역에서 나왔던 미송리식 토기도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조선의 발전.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단군조선이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고조선이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한번 위기가 온다 그랬는데 누구? 이 위만이 중국 진나라에서 진시 황제가 세웠던 진나라에서 한나라 고조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나라 사람이었던 위만이 자기가 이제 한으로 나라가 바뀌면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오죠? 우리 지역으로, 한반도 만주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사료를 봅시다. 자, 노관이 한해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간 뒤가 몰라도 돼요. 연나라 사람이야. 선생님 금방 진나라 사람이라 그랬는데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에 한, 위, 조, 제, 초, 연, 진나라가 있었어요. 전국 칠웅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7나라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연나라 지역에서 연나라 지역은 아까 말했던 산둥반도 지역이에요. 이 지역 산둥반도 지역 연나라 선생님 적어놨죠. 자,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진시황제의 진나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 따지고 보면은 연나라 사람인 거죠. 연나라, 초나라,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진나라의 통일이 됐으니까. 병합이 됐으니까. 그쵸? 자, 어쨌든 연나라 사람이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고조선의 준왕에게 항복했다. 우리 좀 받아달라. 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서쪽 변방에 거주하도록 내가 여기 고조선의 서쪽 변방에 잠시만요. 이 서쪽 변방에 나를 거주하게 해주면 여기 서쪽 변방에 거주를 해주면 중국 망명자 내랑 같이 온 중국 망명자들을 거두어 가지고 조선을 지키는 병사가 되겠다라고 준왕에게 빌죠. 그러니까 준왕이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박사라고 하는 관직도 주고 땅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쪽을 지키게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당시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선생님이 계속 조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단군의 후예들이 아닌 위만의 후예들이 조선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당시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 여기 있죠. 자, 위만조선이고 이 위만조선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선생님의 중요 키워드 위만조선 하면은 뭘 바탕? 중국의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가져온 위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의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국의 한나라와 여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여기도 좀 더 이렇게 되는데. 대신 그렇게. 자, 여기가, 위만조선이라면 중국의 한나라와 여기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 사이에서 진나라 물건을 사서 한나라에 팔고 한나라의 물건을 사서 진나라에 파는 왜?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로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개무역이 발달한 시기가 위만조선이다. 자, 이렇게 이익을 얻었지만 이게 멸망의 씨앗이 된다 그랬죠. 한나라는 위만조선이 막대하게 중개무역의 이득을 얻는 것에 불만이 많았죠. 자, 나는
지금 진나라에 물건을 팔기만 하는데 꼭 위만조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다. 내가 진에 바로 팔았으면 더 싸게 팔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중개무역에 이익을 갖는 위만조선이 탐탁지 않았으며 그리고 당시 한을 괴롭히고 있던 흉노족과 오랑캐라고 하는 흉노족과 이 위만조선이 결합해서 한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여기 나오듯이 중국의 한 무제가 침입하여서 위만조선은 멸망하고 맙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만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의 지방지역인 한군현, 낭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 이런 4개의 군현을 중국의 군현을 이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었죠. 통치하기 위해서. 자, 이러면서 한 군현의 토착민들이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통치한다고 하니까 저항을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부족 단위로 이게 결합을 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국가들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이었죠. 초기 국가들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법조항이 기존의 8조법에서 고조선의 8가지 법령인 8조법에서 65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료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이게 사료로 많이 나오죠. 고조선에는 백성에게 금하는 8개의 조가 있다. 8조 금법이라고도 하게요. 그러니까 8조법 같은 거 8조 법금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형법이죠. 형벌 주는 이를 용서받고자 사람을 죽이고도 아니면 도둑질을 하고도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의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로써 백성은 끝까지 서로 훔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산 일이 없었다. 이거는 뭐라 되고 부인은 곧고 믿음이 있어야지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어쨌든 이 8조법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이런 거 중시했다고 했죠. 우리 집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일 정도로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고 여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란 말은 즉 계급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곡식으로 물건으로 돈으로 갚는다는 거는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겠죠. 사유재산, 계급 이런 게 있었다는 사회 그리고 생명을 중시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인은 항상 고다이 되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하는 아주 요즘으로 치면 좀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서 5,000년 전이니까 지금의 사회와는 좀 다르죠. 자, 고조선은 이런 8조 법금이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면 바로 고조선이구나 하고 빡 찾으면 되겠고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이걸 주고도 여기에 시험 문제에 딱 해가 기억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당신은 계급 사회였다. 이런 거 딱 서술형에 적으면 되겠죠. 자, 이거 50만 전을 내야 된다. 곡식으로 갚게 한다. 이런 거를 선생님이 A, B 하고 여기 B 하고 A와 B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를 쓰시오 하면은 당신은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도 보면 되겠죠. 도둑질한 자, 도둑이란 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번 했었고 잠시만요. 다 있네. 자, 와,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지금 선사시대 했고 그리고 고조선 했습니다. 그쵸? 자, 다음 시간에는 초기 국가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부여하면은 부사형, 고구려 하면은 고동대제 이런 거 쌤 외우라고 했었죠. 자, 그런 느낌으로
쉽게 또 빨리빨리 가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지금 34분 지나가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